카메라 스쿨 중국반 강의 이번 시간에는요 사진의 컬러와 자신만의 색감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한 사진은 노을 진 배경에 차가 열심히 달리는 아주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한쪽은 굉장히 시원한 색감을 가진 빙하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지는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사진은 굉장히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진은 굉장히 차가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사진은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시각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어떤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노출도 중요하고 카메라의 렌즈도 중요하지만 색깔과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영화에서 영상에 색깔을 입히는 사람들의 작업의 과정입니다. 비포 애프터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느껴보시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색깔과 느낌이 변화하는 것만으로 그 장면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장면이 갑자기 좀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화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색깔은 우리 화면과 조명 상태에 더불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에서의 색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색감, 차가운 색감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체온이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하는 것처럼 색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색 온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색을 만졌을 때 뜨겁고 차갑고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색 온도는 켈빈도로 표시를 합니다. 숫자는 기호는 K라고 하고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켈빈도가 낮으면 색온도가 낮은 거고요. 켈빈도가 높을수록 색온도가 높은 겁니다. 색온도는 낮을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지고요. 높을수록 푸른색에 가까워집니다. 그 사이에 언저리에 흰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색온도가 내려가면 점점점 노래지고 흰색이 색온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파란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색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굉장히 국한적이었습니다. 자, 필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십니까? 컬러 필름입니다. 컬러 필름에 이 필름은 여기에 데일라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주광, 낮에 태양광에서 찍으세요. 하나는요, 텅스텐이라고 써 있습니다. 텅스텐 조명. 바로 영화에서 주로 쓰이는 이 노란색 등이죠. 굉장히 노랗습니다. 자, 주광용 필름을 장착하고 만약에 이 노란색 노란색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요? 주광은 흰색에 가까운데요. 텅스텐은 노란색에 가깝죠. 노란색 조명을 여배우가 얼굴에 조명 받습니다. 그랬을 때 얼굴이 노랗게 나오겠죠. 근데 여배우의 얼굴이 노랗게 나온다. 보기 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텅스텐용 필름을 사용을 하면요. 노란 조명을 썼어도 피부가 제 피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필름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내가 낮에 태양 아래에서 찍는데 내가 텅스텐용 필름을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는 재빨리 필터를 껴주는 겁니다. 이 갖가지 색상의 필터들은 그 색을 흰색, 자, 5000 켈빈도에는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3000 켈빈도의 조명 상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거를 흰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필터를 사진기 앞에다가 렌즈 앞에 부착을 하면요, 노란색의 반대 색깔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하얀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 앞에 필터를 달아줌으로써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색깔들을 표현해 줄 수 있었죠. 근데 굉장히 번거롭죠. 항상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마다 필터를 뺐다가 다시 다른 색을 꼽고, 그리고 어떤 필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색상의 필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터들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안 쓰기 때문이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색 온도를 결정짓는 기능, 바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풀면 흰색 균형이라는 뜻이 되겠죠. 밑에 보이는 두 가지 사진은요, 각기 다른 화이트 밸런스 설정으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사진은 꼬마가 좀 더 노랗고 따뜻하게 보이고요. 이쪽은 뭔가 차갑고 시원해 보입니다. 다 다른 색 온도로 찍혔습니다.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일까요? 그렇게는 판단하기 어렵겠죠. 이 사진대로의 느낌이 있고 또 이 사진대로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은 둘 다 틀렸다입니다. 이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다고 하기에는 너무 노랗게 나왔고요. 이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췄다고 하기엔 너무 파랗게 나왔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 뜻은요, 내가 흰색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흰색이 흰색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텅스텐 조명, 노란색 조명 아래서 종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종이가 노란색으로 보인다면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은 거고요. 파란색 LED 등 밑에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이가 파란색으로 보인다면 제 얼굴 또한 파란색으로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겠죠. 그러면 원래 제 얼굴 색깔이 아니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굳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사진도 느낌 있고 저 사진도 느낌 있는데 굳이 화이트 밸런스 색을 맞춰줘야 되나? 근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쇼핑몰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의류 모델을 섭외를 해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노랗게 나온 사진이 너무 따뜻한 감정과 어울려서 나는 이런 식의 사진을 찍을 거야 해서 모든 사진을 노랗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내가 샀을 때는 이게 이렇게까지 노랗고 빨간 옷이 아닌데 왜 사진이랑 보는 것들랑 다르냐? 환불해달라, 교환해달라.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는 객관적인 피사체에 대한 색깔의 정보들에 대해서 제공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화이트 밸런스는 카메라 안에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창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WB 맞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화이트 밸런스는 에이 난 잘 몰라 하면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놓습니다. 그러면 사진 카메라가 자동으로 지금의 색온도를 읽어서 적절한 화이트 밸런스 양을 찾아줍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근데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화이트 밸런스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공간 안에서도요. 같은 조명 상황 하인데도요. 자,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 표시는 형광등 표시입니다. 우리 뭐 많이 가정에서 많이 쓰는 기다란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 색깔을 본연의 색으로 재현해주는 형광등의 색깔 설정으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 밑에는 번개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번개 표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사용했을 때 제대로 된 색깔을 얻을 수 있는 설정 방법이고요. 자, 그 옆에는 태양광 상황 아래서 찍었을 때 본연의 색, 그늘 아래서 찍었을 때, 그늘 아래는 푸르스름한 색깔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사실 잘 알아차릴 수가 없지만요. 형광등도 사진으로 찍고 보면 약간 초록색 기운이 돕니다. 그늘에 가도 그리고 구름 낀 날 굉장히 푸르스름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텅스텐 조명, 백열등 아래에서 찍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백열등은 노란색이 도는데, 그죠? 그러면 사진을 백열등에 놓고 찍었으면 노랗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백열등이 노랗기 때문에 노란색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란색의 보색인 파란색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 하에서 텅스텐 백열등 설정해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파랗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반대로 그늘은 파란색이 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늘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파란색이 나왔어. 나 이거 좀 하얗게 만들어줘 한다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 기운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도 지금 굉장히 누런 색상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히 맞았냐 보다 더 재미난 것은 이 사진은 왠지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찍은 사진 같고요. 이 사진은 왠지 새벽에 안개가 푸르스름하게 낀 그런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잘 이용한다면 가짜로 더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서 노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차가운 기운을 만들어서 뭐 시원하거나 혹은 냉혹하거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쇼핑몰로 돌아가서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색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의 모양은요, 앞에서 여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이게 꽃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 두 개의 이렇게 생긴 아이콘 모양입니다. 이게 바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그냥 아까처럼 버튼을 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흰색 혹은 회색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레이 카드, 아주 훌륭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뒤를 돌리면 화이트 카드가 나오죠.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를 화이트로 찍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노란색이 돈다, 파란색이 돈다 그랬으면 이게 흰색, 노란 더 이상 흰색으로 보이지 않겠죠. 다른 색,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파란색이 제대로 된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뭐 없다면 뭐 A4 용지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작가처럼 내가 찍고 싶은 대상물에 같이 두고요. 이것만 찍습니다. 다른 거 없이 화면 안에 이 색깔만 가득 차게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찍은 사진을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에서 셀렉 해줍니다. 선택을 하면 이 하얀색을 이제 카메라가 계산을 합니다. 이 하얀색에는 약간 붉으스름한 기운도 있고요. 이쪽에 가면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시면은 하얀색이 나옵니다.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한 후에 카드를 빼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을 할 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촬영을 하고 나서 제 색깔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PQ 카드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PQ 카드에는 화이트, 회색, 그리고 더 진한 회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색깔도 섞이지 않은 중성 회색입니다. 촬영을 할 때 이거를 옆에 하나 두고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뺍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토샵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기가 회색이야, 여기가 흰색이야 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이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게끔 색깔을 잡아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액세서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이더에서 나오는 이런 스파이더 큐브, 그리고 이런 컬러 차트. 이 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 작가의 그림을 찍은다 했을 때는 더 정교하게 그 색깔을 표현해 줘야겠죠. 그랬을 때 컬러가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나왔고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나왔고 이 색이 이 색으로 이 색이 이 색으로 나왔다면 다른 색깔도 그 색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놓고 촬영을 하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그것을 기준점 삼아서 색깔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위해서는요, 꼭 로우 파일로 촬영하셔야 됩니다. 로우 파일은 촬영을 할 때 JPG 파일이 있고요, 로우 파일이 있습니다. JPG 파일은 압축, 손실 방법입니다. 로우 파일은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그냥 파일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굉장히 맑고 색깔이 진하게 나왔고요. 이쪽의 사진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뭔가 쨍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색깔도 탁하게 보이죠. 이거를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그 사이에 흰색이냐를 결정해 주는 요소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카메라에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파라미터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지를 컨트롤한다, 픽처 스타일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다른데요. 그 내부를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사 같은 경우에는 선명도, 근데 시사는 샤프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단계서부터 9단계까지 얼만큼 해줄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더 항목들이 있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프니스, 선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두 사진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자, 이쪽에 있는 사진은요, 굉장히 뽀얗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자, 이쪽 사진의 머리칼이나 혹은 눈, 반짝이는 눈 같은 경우에는 더 선명하고 또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샤프니스는 선예도 그리고 선명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메탈 소재로 된 시계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렬하고 커팅이 날카로운 그런 시계입니다. 근데 샤프니스가 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 메탈의 선명한 느낌이 뭉개져서 나오겠죠. 그럴 땐 샤프니스를 올려서 찍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근데 샤프니스를 올린 채로 이제 꼬마 조카의 사진을 찍어줬더니 부드러운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명하고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아닌 현실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죠. 그럴 땐 샤프니스를 내려주면 부드러운 인물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콘트라스트입니다. 콘트라스트는 흑과 백의 명암의 대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콘트라스트가 낮은 사진에 비해서 콘트라스트가 높은 사진의 특징은 어두운 곳이 더 어두워지고요. 밝은 곳은 더 밝아집니다. 자, 보시죠. 이쪽 코너 그리고 이 뒤에 꼬마의 옷 색깔이 더 진해졌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가장 밝았던 부분, 한 손등을 한번 볼까요? 손등이 더 밝아집니다. 뒤에 밝은 의자들, 여기선 더 밝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흑과 백의 차이가 좁았다면 여기서는 흑과 백의 차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진 효과는 어떻죠?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강렬해 보이죠.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약하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채도입니다. 채도는 색의 탁함과 진함입니다. 자, 지금 같은 사진을 봤을 때 이 꼬마아이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의 유념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는 약간 색이 바랜 듯한, 그러니까 오래된 사진인 듯한 느낌을 준다면 여기서는 마치 세제 광고에 나올 법한 빨래 끝 했을 때 나올 법한 화사하고 엄청 강렬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도의 차이입니다. 채도가 강하면 색이 진하게 나오고요. 채도가 약하면 색이 탁하게 나오게 되죠. 눈길을 먼저 끄는 사진은 아마 이쪽 사진일 거예요. 하지만 채도가 낮은 사진만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뭔가 도시적이고 뭔가 더 암울하다거나 그로테스크한 그런 느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색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파란색과 노란색의 비율을 맞추는 이야기였다면 색조는 초록색과 진홍색의 밸런스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쪽에서는 초록색이 훨씬 더 선명하게 존재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아까 그 선명했던 초록색들이 약간 붉은 기운을 돌고 있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색조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눈에 띕니다. 그래서 색조가 잘 효과를 못 보신다 하셨을 땐 동일한 상황에서 색조를 바꿔서 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노크롬 모드가 있습니다. 모노크롬은 흑백 모드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가지 흑백, 모노크롬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더 강렬해 보이고 이쪽이 더 부드러워 보이죠. 그 차이는 모노크롬 안에서도 콘트라스트를 높여줬고요. 콘트라스트를 낮춰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노크롬 흑백 사진에서도 콘트라스트는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값. 포토샵을 할 줄 아직 포토샵이 서투신 분들에게는 파라미터 값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냥 카메라에서 버튼 몇 개 만졌을 뿐인데 결과물의 색깔이 달라지니까요. 포토샵에 능숙하신 분들은 파라미터를 안 만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컴퓨터로 불러들여서 모니터에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촬영을 할 때 항상 로우 파일을 촬영을 합니다. 로우 파일은 JPG 파일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도 크고요. 그리고 JPG는 그냥 뽑아서 바로 컴퓨터에서 바로
인터넷에 웹상에 올릴 수 있지만 로우 파일은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버팅이라는 아주 귀찮은 단계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우 파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JPG 파일을 포토샵이나 디지털 이미징 처리를 했을 때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시켰을 때는 손상이 갑니다.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데 로우 파일은 비압축 파일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도 데이터의 손상이 굉장히 없거나 적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파라미터 값은요, JPG 파일에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로우 포맷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JPG랑 로우 파일을 저는 같이 찍는다고 했습니다. JPG 파일은 미리 보기 용도로 찍습니다. 로우 파일이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많이 하고 그거를 고르는 과정에서 JPG 파일을 먼저 작은 사이즈로 보는 게 훨씬 더 빨리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폴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R2는 캐논에서 나오는 로우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자, 4709.cr2 그리고 옆에는 4709.jpg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진을 동시에 띄워놓으면요, 4709.jpg 파일이 훨씬 더 좋은 사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 설정값이 들어갔거든요. 밍숭맹숭한 사진에 색감도 넣고 콘트라스트도 넣고 채도도 넣고 많이 넣겠죠. 그러니까 요리가 됐습니다. 요리가 된 사진인데 로우 파일은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로우 파일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내가 컴퓨터에서 컨버팅 작업을 해줄 때 옆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로우 파일을 설정하는 편이 훨씬 더 최상의 퀄리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라미터 설정 지금까지 배웠는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쓰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이 귀찮은 컨버팅 작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내 사진의 한계를 느낀다, 혹은 내가 포토샵을 더 배워서 다른 쪽으로 더 표현해보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땐 과감히 파라미터를 포기하시고 로우 파일을 다루셔야 할 겁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들 자체도 예전에 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 막 보급됐던 시절에는 사진에 포토샵을 한다는 것이 마치 금기처럼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사진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 같은 행위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을 포토샵 한다고 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도 색깔을 변화시키는 건 다 후반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만드는 것,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카메라에서 만들 수 있는 색감의 변화들을 자신이 체득한 후에, 그 후에도 갈증이 난다고 하시면 포토샵과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